강남 한복판, 화려한 빌딩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럭셔리 호텔은 서울의 랜드마크입니다. 40해 전, 이 건물에 첫 삽을 뜬 사람은 박태준이었죠. 72의 나이로 접어든 그는 한때 강남 부동산계의 전설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을 바라보는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어요. 40년이라 빠르게도 지나갔네. 박태준은 창가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으로 유리창을 쓸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에 첫 건물을 지었던 날, 럭셔리 호텔의 설계도를 아내와 함께 밤새워 검토하던 순간, 개업식 날 첫 손님을 맞이하던 설렘까지. 거실 벽면의 액자들 속에는 호텔의 역사가 담겨 있었죠. 특히 아내 정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숙아, 우리가 만든 호텔이 이제는 내게도 낯설어졌어. 15해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박태준은 아들 박준혁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은퇴했어요. 당시 35이었던 준혁은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피와 땀으로 일구신 이 호텔, 저도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때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해졌는지 박태준은 쓰게 웃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간 보고를 빼먹지 않던 아들이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죠. 아버님, 요즘 경영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해요. 변화라는 이름으로 아들은 호텔의 근본 철학을 바꿔나갔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동등한 서비스라는 원칙은 등급별 차별화된 서비스로 변질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난 설날, 이 말은 박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골동품처럼 취급받았어요. 박태준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죠. 모든 손님은 귀하다. 직원들은 가족이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글씨가 바랬지만 그 의미는 선명했습니다. 창밖으로 호텔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박태준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만든 호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을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박태준은 자신이 세운 호텔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비록 경영권은 아들에게 넘겼지만 그 호텔은 여전히 그의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박태준은 창가에서 멀어지며 내일 입을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에겐 최고급 맞춤 정장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품이 있는 것을 골라 꺼내며 박태준의 눈빛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진남색 맞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가지런히 정돈했죠. 거울 앞에 선 박태준의 모습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품격이 넘쳤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박태준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강인함이 살아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태준은 과거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첫 오픈 날, 직원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던 날들. 그때는 모든 직원이 가족 같았죠. 호텔에 도착한 박태준은 곧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없던 간판들이 외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그가 디자인했던 클래식한 인테리어는 사라지고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현대적 예술품들이 자리했어요. 프론트 데스크의 젊은 직원에게 다가가자 직원은 빠르게 그를 훑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손님? 직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호텔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누가 지었는지, 역사가 어떤지. 손님, 저희는 바쁜 호텔입니다. 관광 안내소가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명품 차림의 다른 손님이 접근했어요. 스위트룸 예약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활짝 웃으며 극진한 환대를 보였어요. 물론이죠, 김 사장님. 특별히 준비해드렸습니다. 박태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동등한 대우라는 철학은 사라졌어요. 호텔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아들 박준혁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아닌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만든 호텔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 박준혁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뒤 박태준의 팔을 잡아 한쪽으로 끌고 갔어요. 아버지,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어야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박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 사장님,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준혁은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 끝에서 박태준은 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들려온 말은 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박태준은 천천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로비에 걸려있던 초상화도 사라져 있었죠. 그래, 내 호텔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그날 밤 박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 겪은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창문 너머 호텔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빛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40해 동안 지켜온 가치와 철학이 모두 사라진 현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새벽녘 박태주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호텔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었어요. 아들과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솔직한 반응을 볼 수 없었죠. 그래, 내 호텔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아침이 되자 박태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고급 정장 대신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는 옷차림을 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바지, 그리고 오래된 모자까지 썼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이미 온라인으로 가장 기본적인 객실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이름은 김호준입니다. 직원은 박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어요. 어제 VIP 고객을 맞이할 때의 극진함은 없었습니다. 객실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낡았어요. 박태준이 직접 디자인했던 기본 객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만든 호텔의 모습인가? 박태준은 첫날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비스와 시설을 체크했습니다. 일반 객실 구역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직원들은 불친절했어요. 반면 VIP 구역으로 향하는 복도는 반짝거렸고 그곳의 직원들은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죠. 이틀째 되는 날 박태준은 다른 모습으로 변장했어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값비싼 시계를 찼습니다. 가발로 머리를 바꾸고 가짜 콧수염까지 붙였죠. 그리고 VIP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장 사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럭셔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VIP 스위트룸은 충격적이었어요. 넓은 공간, 고급 가구,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반 객실의 3배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서비스 품질은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는 참혹하군. 셋째 날 박태주는 청소 용역 직원으로 변장해 호텔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너 알아? 지금 오너가 호텔을 매각하려고 한대. 창고를 살펴보던 중 박태주는 낡은 액자 더미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는 호텔 오픈 당시의 사진들, 그리고 로비에서 내려진 그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호텔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박태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사업가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다음 날 아침 박태주는 청소 직원 변장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의 더 깊은 곳, 특히 VIP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휴게실에서 들은 대화를 토대로 특별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12층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어. 박태주는 호텔 설계도를 완벽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12층은 VIP 전용층으로 일반 직원들조차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12층으로 올라간 박태주는 복도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라 불리는 특별 객실이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직접 디자인했던 이 방은 원래 중요한 국빈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박태준은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들 박준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미팅에서 최종 계약을 논의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그날 오후 박태준은 직원 식당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오늘 밤에도 특별 파티가 열린대. 12층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또 지난주에도 있었잖아. 정말 피곤해. 그래도 팁이 엄청나잖아. 지난번엔 100만 원을 받았다며? 맞아. 근데 솔직히 좀 불편해. 손님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런데 사장님도 항상 참석하더라. 밤이 되자 박태주는 서빙 직원으로 변장해 다시 12층으로 향했어요. 그는 음식 카트를 밀며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들어갔죠. 프레지덴셜 스위트 안에서 박태주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급 도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액의 돈을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준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럭셔리 호텔은 곧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카지노 호텔로 거듭날 것입니다. 박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카지노 호텔? 그가 그토록 반대했던 사업 방향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내일 최종 서명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박 사장.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아버지요? 걱정 마세요. 그분은 이미 은퇴하셨고 경영권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고객도 급이 있어야 모십니다. 돈 없는 손님은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박태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철학을 내가 이렇게 짓밟았단 말이냐. 호텔 밖으로 나온 박태주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단호했습니다. 내가 만든 호텔을 이렇게 망치게 둘 수는 없어.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 다음 날 아침 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이 호텔을 카지노로 탈바꿈시키려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절망감을 안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박태주는 오늘 특별한 실험을 계획했어요. 먼저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해 호텔을 방문한 뒤 같은 날 부유한 사업가로 변신해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장은 이미 익숙했어요. 낡은 옷, 구부정한 자세, 허름한 가방, 완벽한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태주는 카메라를 재킷 주머니에 숨기고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박태주는 천천히 라운지로 향했어요. 저기요, 손님. 그가 막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라운지는 투숙객 전용입니다. 박태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식사하러 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만석입니다. 박태주는 레스토랑 안을 흘끗 보았어요. 분명 빈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박태주는 두 번째 변장을 준비했어요. 고급 맞춤 양복, 명품 시계, 그리고 세련된 가방까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오후 그가 다시 호텔에 들어서자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라운지에서 쉬려고 합니다. 물론이죠. 저쪽 VIP 라운지를 이용하시면 더 편안하실 겁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예약 없이도 최고의 자리를 안내받았고 모든 곳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호텔 매니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손님께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희 VIP 회원권에 관심 있으신가요? 어떤 특전인가요? 특별한 저녁 행사 초대도 있습니다. 12층에서 진행되는 프라이빗 모임이죠. 그가 로비를 통해 나가려는 순간 호텔 VIP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들어서 나가게 해. 박태주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태주는 녹화한 영상을 모두 확인했어요. 오전과 오후의 대비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다. 다음 날 아침 박태주는 가장 격식 있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어두운 남색 맞춤 수트와 붉은색 넥타이, 그리고 가슴 포켓에는 흰 포켓 치프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거울 앞에 선 박태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난 며칠간 수집한 증거와 서류들을 정리하며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미수가, 나 이제 가볼게. 우리가 함께 지켜온 호텔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박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서류 가방 안에는 호텔의 소유권 증명서, 이사회 투표권 위임장, 그리고 수집한 불법 행위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오늘은 호텔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혁이 해외 투자자들과의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였어요. 호텔에 도착한 박태주는 곧장 이사회 회의실이 있는 3층으로 향했어요.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이미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고 앞에는 박준혁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럭셔리 호텔은
아시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로 거듭날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든 시선이 박태준에게 향했어요.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회의에 늦었군요. 박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박준혁 옆에 섰습니다. 저는 박태준입니다. 이 호텔의 설립자이자 현 최대 주주죠.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박준혁이 속삭였지만 박태준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호텔은 40해 전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투표권의 60%가 제 명의로 되어 있죠. 박태준은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호텔에서의 고객 차별, VIP룸에서의 불법 도박, 그리고 아들이 내린 비윤리적인 지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현재 럭셔리 호텔의 실상입니다. 아버지, 이건 현대적 경영 방식일 뿐이에요. 아니다, 준혁아. 시대가 변했다고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와 품격까지 바뀌는 건 아니야. 박태준은 경영권 회수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호텔의 주인은 아직 나야. 지금부터 나는 럭셔리 호텔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합니다. 진짜 VIP는 돈이 아니라 이곳에서 편히 쉴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다. 이 말에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호텔 매각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태준은 로비로 내려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호텔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의 가치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제야 진짜 호텔이 다시 돌아왔다. 한 나이 든 직원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박태준은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회 사건 이후 럭셔리 호텔에는 폭풍과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은 경영권을 되찾은 첫날부터 호텔 곳곳을 직접 살피며 개혁을 이어나갔어요. 우선 그가 한 일은 임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경영진에는 오래된 직원들, 박태준의 시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럭셔리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말이죠. 가장 먼저 시행된 개혁은 VIP 시스템 개편이었습니다. 기존의 금액 기준 VIP 정책은 폐지되었어요. 대신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물론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불한 회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한 부유한 고객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박태준은 마침 로비에 있었어요. 손님, 저는 박태준입니다. 이 호텔의 회장이죠. 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박태준은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텔을 세운 이유, 그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모든 고객이 특별하다는 철학까지. 그렇군요. 사실 저도 처음 이 호텔을 찾았을 때는 그런 따뜻함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둘째 날, 박태준은 직원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그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호텔리어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진심입니다.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질이죠. 셋째 날, 불법 VIP 파티 관련자 전원이 해고되었어요. 한편 박준혁은 호텔 운영권을 박탈당하고 한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름대로 호텔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준혁아, 호텔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고
언젠가는 이 호텔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하지만 그 전에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배워야 해. 일주일이 지나자 호텔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로비에는 다시 박태준의 초상화가 걸렸고 개업 당시의 사진들이 복도를 장식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야 진짜 호텔다운 호텔이 됐다는 칭찬이 늘어났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랜 단골 고객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호텔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사실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뿐이랍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회장님의 철학대로요. 3개월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박태준은 호텔 로비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로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며 각자의 여정을 즐기고 있었죠. 회장님, 커피 한 잔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직원 중 한 명인 김지호가 다가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고마워요, 지호 씨. 호텔이 많이 달라졌죠? 네, 회장님. 사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 따뜻함이 다시 느껴집니다. 박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서는 노부부가 편안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장난치며 웃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었군요. 그때 아들 박준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박준혁은 호텔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준혁아, 어서 와. 오늘은 어떤 부서에서 일하니? 프론트 데스크에서요. 실제로 고객들을 직접 만나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호텔을 다시 맡으시고 이렇게 모든 걸 바꾸셨는데 정말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셨나요?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배웠으면 해. 진정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성공할 수 있어. 오히려 그런 진정성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법이야. 그때 한 외국인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태준 회장님이신가요?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말 멋진 호텔이에요. 저희는 전 세계 여러 호텔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는 처음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준혁은 감동한 듯 했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품격인 것 같아요. 그래, 준혁아. 진정한 품격은 비싼 샹들리에나 대리석 바닥에서 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는 거지. 오후 박태준은 아내와 함께 디자인한 호텔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뛰어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그냥 오래된 추억을 생각하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이 호텔 만든 사람이래요. 진짜예요? 그렇단다.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와,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호텔을 만들었어요? 바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 특별함이 모여서 이렇게 멋진 호텔이 되는 거란다. 로비로 돌아온 박태준은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회장님, 앞으로 이 호텔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박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야. 추억을 만드는 곳이지. 누군가의 특별한 날,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곳이란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호텔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주는 호텔 입구에 서서 럭셔리 호텔의 간판을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진짜 호텔이 됐구나. 박태주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리며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40회의 시간이 흐른 지금 박태주는 다시 한번 자신의 호텔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